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6번째 페이지. 열대야는 사라졌지만 이분 덕분에 잡지사 댓글창은 토요일 밤마다 정말 뜨겁습니다.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배로이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은 지금 이 시점 가장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전국 곳곳에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이 나오는 데 이어서 뭐 여자 아이돌, 배우들 사이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해서 지금 연예 기획사들도 칼을 빼든 상태인데요.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딥페이크 기술 자체라든지 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같은 건 뭐 전부터 있었겠지만 이번에 일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는데 이번 사태가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 언론에 알려진 것과 실제의 딥페이크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언론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되는 것은 아마 2024년 8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인하대생이 대상이 되는 어떤 딥페이크 합성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마치 인하대생의 가해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범인 중에 하나가 인하대생이 졸업생이 있을 뿐이지 네. 그 피해되는 많은 분들은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 거죠. 네네. 보통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 알게 되는 것은 어떤 피해자분이 누구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이 그 이상한 음란물과 연결돼 갖고 그 텔레그램 무슨 방에서 이제 소비되고 있다. 그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입해서 들어가 보게 되죠. 근데 네. 가입을 진짜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 대신 보게 하는 경우도 예. 있고 이렇게 돼서 확인해 봤더니 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기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입했다는 게 뜨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당신 여기 나온 맞느냐? 라고 하는 형태의 일종의 역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가입을 할 때 신상이 알려지니까 그 그렇죠. 신상을 예.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텔레그램이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당신 맞냐, 당신 몸 어떻다, 얼굴 어떻다 이런 거 다 되니까 집단적인 어떤 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예. 내가 아닌데도 예. 내가 아닌데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수백 명, 수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규모가 몇이냐? 네.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텔레그램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삭제하면 네. 이 아이디가 아마 다른 단톡방과 비슷한 형태로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카카오톡 단톡방의 푸사와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유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당신 그게 맞냐 막 그리고 뭐 어떻다 말이고 막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연결이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인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요구를 하고 당신이 그 사람 뭐 아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마치 피해자 중에 어떤 뭐 대표적인 피해자 있냐 네. 그리고 대표적인 누구인 양 돼 갖고 엄청난 사이버상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게 딥페이크 범죄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한둘이 아니라 이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말 그대로 인하대 네. 무슨 딥페이크 방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뭐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이런 것도 터지고 해서 똑같습니다. 방식은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가가 충격에 휩싸이니까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딥페이크 채팅방의 규모라든지 피해 범위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컸던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것은 글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네. 경찰들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보 경찰이 3천이 넘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놀았다는 겁니까? 놀았다고 하면 걔네들 사표받아야죠. 그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정보 경찰 그럼 정보 경찰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범죄 정보를
미리 체크 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까지 뭐 하고? 네. 그럼 뭐 했던 건가요? 뭐 놀고 먹은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그 대검찰청에 네. 범정이 있습니다. 범죄정보과 있습니다. 범죄정보과. 예. 그죠? 네. 그 뭐 손중성이라는 사람이 뭐 텔레그램 대리 뭐 고소장을 보냈다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 게 그게 범정 아닙니까? 범죄정보과 네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이런 지금 이제 경찰들이 이제 알량하게 변명이랍시고 무슨 경찰에 지금 뭐 전수조사에서 뭐 작년 3회 동안 범죄 피해자가 527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전 개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요 발표. 예.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27명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나왔다. 이런 경찰의 이거는 발표가 신고된 거죠. 신고된 것만. 신고된 것. 그 이상 훨씬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고 아,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 나온 거 인천경찰청에 나온 거죠. 네. 경찰서가 신고서를 받았는데 그걸 폐기해버린 거예요. 아, 그 말이나 됩니까? 왜 폐기했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겠죠. 아. 그 모르겠습니다. 하기 예.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기 어려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저도 들은 바가 많습니다. 뭐냐면 피해자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뺑뺑이 돌리면서 안 해줬다. 그럼 그거는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527명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경찰청의 발표는 너무나도 이건 저긴 뭐라고 하나. 일단은 좀 둘러대기 느낌이다. 약간 이걸 뭐라고 하죠? 양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조주빈 사태가 벌어지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예. 그때죠. 그렇죠. 지금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 수가 22만 명이다. 뭐 이준석 의원은 뭐 아니다. 700명이다. 논란이 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유명 언론이 지적한 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70몇 %가 한국발이다. 아, 예. 피해자가 53%가 한국이다. 뭐 한국 아이돌이다. 정확히 경찰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수치를 예.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알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접수한 거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숫자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쳐도 네. 한국이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왜 이렇게 취약한 겁니까, 교수님? 세 가지죠. 세 첫 가지. 번째, 일단은 이 텔레그램에 대한 어떤 접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네. 저는 경찰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청에서 거기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찰이 여태까지 그런 메일 하나 보내고 답이 안 왔다고 경찰에 수사 안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여태까지 그랬냐 이 말이에요. 많은 어떤 예.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조주빈은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그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조주빈 건은 텔레그램에 협조를 없어서도 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했죠. 음.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 이런 어떤 그 익명 SNS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이 너무 낮았고 네. 그리고 이런 식의 범죄에 대해서 아예 감성이 낮았고 예. 그거 하나 거기에다가 AI 부분 특히 딥러닝 AI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기술적인 우위는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지만 예.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그 사이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인식이 너무 낮다. 네.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범죄가 할 수 있는 대응 부서라든가 대응 전담 인력이 거의 전무하다. 시스템도 없다. 허술하다. 네. 없다. 그러니까 특히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주무부처가 돼야 되나요? 교육부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은 경찰청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나요? 다 같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영악한 사람들이 내일이면 없어질 여성가족부에 이 책임을 다 맡긴 겁니다. 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아. 왜냐하면 그 삭제라든가 이런 거 다 그쪽으로 다 몰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여가부 쪽으로 돼 있구나. 여가부 장관이 누구죠 지금?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워낙 말이 많아서 요새. 그죠? 예. 왜냐 여가부 장관을 임명 안 하시나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영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걸 맡겨놓으니까 써넘긴 사실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째 딥페이크나 아니면 저 사이버상의 괴롭힘이나 사이버 성범죄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몇 년째 범죄학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대통령이 무슨 뭐 사이버 크라임 디스판스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작년 재작년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그 채팅방들을 보니까 정말 뭐 별의별 방들이 다 있던데 뭐 가령 어떤 방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가족방, 겹지인방, 여교사방, 유아방. 가족방은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건가요? 기 가족이라는 게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10대 초등학생 애가 예. 자기 엄마 어머니의 예. 사진을 예. 그러니까 그 철이 없고 사실 그건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10대 초반의 가해자 군들은 사실 일종의 놀이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장난질. 네. 일종의 그 저는 이제 위세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누가 더 큰 잘못을 해야지 그 또래에서 제일 높은 아 그런 게 있죠. 예,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렸을 때는 네. 예.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뉴욕에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네. 기차 곡선을 가는데 그 위에 그 뛰어넘는 걸 하는 아. 어린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뛰어넘는 애는 그 그룹에서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거를 빗대 갖고 위세자라고 해서 네. 청소년들이 별짓을 다 한다. 음.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딥페이크 방에서 네. 가족방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예. 겹지인 방도 말하자면 겹지인 방이라는 저거죠. 이 교차에서 하는 말하자면 고등학교 출신인가 대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중학교 졸업 앨범에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 피해자를 아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예, 형태가 참 이거는-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모아놓고. 예. 왜냐하면 실제로는 졸업생들이 모이는 어떤 톡방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진 긁어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여교사방, 유아방은 피해자 중심이다. 여교사들만 얼굴을 전국에 있는 여고사들 얼굴을 모아갖고 네. 여기서 딥페이크 만들고 유아방은 너무 유아방 이게 지금 말이 네.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군방 특히 문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여동생방, 사촌방, 링크방 별 희한한 상위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기점으로 해갖고 상위방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네. 텔레그램의 구조가 이겁니다. 네네. 겹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층. 제일 낮은 어떤 대화방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예.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 화폐를 지급해야 됩니다. 화폐라고 하는 예. 것은 자기도 무엇인가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물을 올려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격이 되는 거죠. 자격이 되는데 예. 그게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누구 어떤 아이돌 누구를 이렇게 딥페이크해 그거를 올려놓으면 네. 자기도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증. 그러면 상위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수지가 더 높죠. 레벨업 하듯이 네.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대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예. 위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네. 한 5, 6단계 올라가면 거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있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피해자 말고는 뭐 베트남 피해자들이 이번에 적발됐습니까?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도 있었다면서요? 예. 뭐. 지금 베트남 언론에서 네. 상당히 한국에 대한 뭐 혐한 전서, 반한 정서가 나오는 거는 뭐. 이 텔레그램 대화방 중에서 네. 베트남 박제방이라는 뭐 박제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의 여성인데 그냥 일반 그 베트남도 어떤 뭐 그런 어떤 SNS 톡 같은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다뭐 안 올라온 사람이 어디 프사 있어요? 같은 자기 거 사진. 그런 걸 예.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여성들만 베트남의 일반 시민 여성 한국인들이 한 겁니다. 네, 한국인들이. 그걸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일종의 탐사 보도처럼 베트남 언론이 보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다. 상종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개망신을 뛰어넘는 진짜 너무 큰 범죄죠. 예. 예. 아니 그래서 아까 뭐 그
뭐 단계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가해자가 네. 내가 뭐 어디 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지인의 사진을. 그럼 사진을 거기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건지. 예. 근데 그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허. 그리고 네. 그것이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텔레그램 그 방에. 네, 방에. 예. 그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평가를 하죠. 급을 매기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수익하는 건 이런 거죠. 누구 사진 가져와라. 내가 만들어 줄게. 네. 무료로 만들어 줄게. 아 처음엔 무료로. 예. 그럼 몇 회 이후에는 다른 방을 올라가면 그거를 유료로 만들어 주는 돈을 하는데 그건 다 암호화폐로 아,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받고 만들어주는 받고 만들어 주고 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10대 아이들이 그 돈 같은 거 수익되니까 네. 자기 아는 사람 지인들을 얼굴을 다 끌거다가 갖다 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아이가 네. 수익자가 돼갖고 네. 똑같이 이런 거 가져와라. 내가 자기가 좌판을 벌리는 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뭐 쾌락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돈벌이로도 하는 거구나. 돈벌이와 쾌락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의 53%, 뭐 70%의 가해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하니까 그럼 한국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외국 사람, 그렇죠. 외국의 유명한 뭐 팝 가수도 갔다가 하고 그거 갔다가 레벨업 등급해갖고 전 세계로 뿌리고 그러니까 그 발신지는 한국이 되는 거죠. 네. 이 온라인상에 얼굴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면 다 지금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부랴부랴 이게 소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다 사진 내리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 범죄가 되는 거는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여성의 아니면 뭐 상대에 가져와서 네. 이걸 가장 좀 잔인하게 해줄 수 있게 의뢰를 해갖고 그걸 해갖고 뿌려버리는 거죠. 그걸 지인 능욕 이렇게 들어보셨죠? 지인 능욕. 예,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받은 그걸 이제 피해자가 된 여성이나 그 피해자분은 막 극단적 선택, 자살도 하고 막 네. 엄청나게 정신적인 어떤 충격도 받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걸 몰랐겠습니까, 경찰이? 생각해 보세요. 알았을 거. 알았죠. 예, 근데 저도 왜안 이런 게 해? 있다는 거 알았는데 네. 몇 년 전부터. 그렇죠. 예. 그거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 뒤호들갑 뒷북은 뭡니까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 진짜 기가 차는 게요. 그 채팅방에 사진을 넣어서 합성을 의뢰하면 그 제작 프로그램이 탑재된 경우에는 5초 만에 영상물이 나온대요. 훅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예방책이라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텔레그램 쪽에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뭔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거 안 됩니까? 왜 그거 못 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쪽이랑 연락이 안 뭐- 된다고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틀 전에 그 텔레그램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긴 했더라고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자체 검열을 우리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긴 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 관련된 거 삭제했다고 네. 방심위에 여기 메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창구를 그 메일로 하겠다라고 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그 경영자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 잡혀갔고 그런 일이 있었죠. 구속돼 그러니까, 갖고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네. 이게 이제 심각해지니까 자기들도 뭐 액션을 보이는 정도인데 텔레그램 관련 이제 범죄 때문에 CEO가 이제 프랑스에서 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저기에 요청을 했는데 영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실력 행사를 한 거죠. 인신 구속을 시켜버린 거죠. 네. 저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22조입니다. 이 텔레그램에 광고를 넣어갖고 네. 번 돈입니다. 텔레그램만으로. 근데 실제로 드로프의 형인가가 프로를 만들고 저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두 형제가 이 한국의 이 수많은 피해자들 양산하면서 받은 이 돈과 광고로 22조를 번 겁니다. 우리나라 쪽 지분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9억 이용자인데 우리나라는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 되는 형태의 이런
사이버 관련된 범죄적 돈을 한국에서 발신되는 게 제일 많은 거예요. 아, 이런 게 저 CEO 입장에선 돈 되는 진짜 거구나. 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범죄자들한테. 아. 그럼 그럼 저자한테 뭐 자체 검열 이런 거는 좀 믿기가 힘들겠네요. 네, 저자한테 그러면 음. 돈을 벌었으면 벌금을 내든 그렇죠. 이걸 예방하는 돈을 했든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연락이 안 된다고 메일 하나 보내고 이제 메일 받았다고 해서 삭제했다고 좋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럼 그 딥페이크 봇이라고 하던데 로봇 할 때 봇. 그렇죠. 그 프로그램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영상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제작자에 대해 알려진 게 있나요? 아니 그건 별거 아닙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예, 딥페이크 프로는 별거 아,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그 프로그래밍 하는 학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왜냐면 그게 그 스크립트가 떠다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그냥 저기 그럼 뭐 사이버상에 대단한 제작자한테 그 채팅방에서 뭐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다운 받으면 다 되는 예, 다운돼서 붙이면 됩니다. 그걸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해커들도 있고 별거 아닌데 이게 문제는 그 소스 코드를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 우리가 지금 GPT, 그러니까 이제 AI 챗 GPT 같은 형태로 네. 오픈으로 많이 그 딥러닝 AI 기술이 공개가 돼 버렸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구나.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거를 이렇게 붙이는 부분은 크게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안 드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피해가 막대하다는 게 문제죠. 그러네. 그 피해 정도에 비해서 너무 쉬운 범죄입니다. 이건 그렇죠. 진짜. 예. 예. 아, 이번에 이슈가 커지면서 N번방 사건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최근 1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가 10,000건 넘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야, N번방 방지법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뭐 이런 효과가 지적이 많던데. 없는 이유는 네. 그걸 소지는 죄가 안 되게 했거든요. 소지는 죄가 안 되는 예. 걸로 법에. 예. 흔히 흔히 말하는 그거를 돈 벌 목적으로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단순 뭐 불법 영상 제작이나 소지만으로는 예, 예. 그런데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돈 벌. 그렇죠. 너 왜 가지고 있어? 네. 아니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라고만 하면 처벌 못 합니다. 아, 그냥 혼자 갖고 있으려고 이러면 예. 그냥 끝이네요. 예. 근데 이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핸드폰에 이게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네. 그걸 가지고 이 초연결 사회에서 그렇죠. 이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 하나 딱 올려도 그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소지와 유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너무나도 쉬운 버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네. 과거의 법칙, 예를 들면 음란 사진을 가지고 아니, 너무 과거잖아. 예, 그걸 이게 돌려보는 아니 저희 이번 주에 세운상가 얘기했는데 그 시절에 머물러 그 시절이죠. 그 아니, 시절에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너무 낡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미안한 말인데요. 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대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네. 범죄 심리학자한테 자문이나 한 번 묻는 줄 아십니까? 안 묻나요? 아무것도 안 묻어요. 제가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학이나 범죄 심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네.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전혀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나요? 돈 들어서 안 묻나요? 아니죠. 예.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 번이나마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넓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개념이며 이 디지털 성범죄 안에서도 좀 유형 같은 게 나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건 일단 매체를 이용한 뭐 법상으로는 이제 영상 이게 동영상 사진 같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뭐라 하나 옛날 개념이죠. 요즘 카메라는 얘기 쓰나요? 대수롭지 않죠. 너무 대수롭지 않은 그러니까요. 물건이죠. 이것만 해도 음. 방송 카메라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이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어쨌든 매체를 이용해서 네. 촬영하거나 촬영한 것을 이용해서 협박, 저장, 전시 등을 하는 범죄. 근데 대부분 이런 어떤 범죄는 다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체를 대상화하고 예. 과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포함되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화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거는 다 성범죄입니다. 앞에 디지털이 붙였을 뿐인데 네. 그거는 피해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 어떤 디지털에 의한 어떤 것은 대부분 다 성범죄입니다. 그렇군요. 성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괴롭힘입니다. 가학행위고요. 디지털 성범죄 이번 특히 이제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 관여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청소년 링범죄를 다뤘는데 10대 이제 청소년들의 관여율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이 이번 딥페이크 범죄에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지금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네. 급하게 급하게 경찰에서 이제 부랴부랴 뭐 전수조사해라 그래갖고 어제 그저께 나온 통계상으로는 네. 10대하고 20대를 합치니까 95%라고 합니다. 거의 다구나. 예. 10대가 하니까 70몇 %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부랴부랴 전수조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피해 뭐 접수된 그런 것들 다 모으니까 네. 10대가 70몇 %, 그래서 10대, 20대도 이건 초반이죠. 네. 대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95%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라는 거를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전에 따라서는 제가 다녔던 모교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거든요. 보통 뭐 웬만한 명문 학교들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아니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 지도는 피해자들이 네. 경찰이 그걸 안 해주니까 네. 자기네들이 자조 모임을 만들어 갖고 어. 교차에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예. 웬만한 뭐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네. 이런 10대들이 딥페이크에 가담하는 이유나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위세제 같은 개념으로 예. 과시용. 과시욕인데 예. 그 과시욕을 부릴 수 있게 너무 쉬운 환경인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그 휴대폰 접근성, 네. 부모가 휴대폰에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죠? 네. 그것 모르고 얘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특히 가해자의 부모들이 제일 빨리 움직였다고 합니다. 왜냐? 디지털 장의사를 사갖고 네. 내 아이가 가해자로 했던 거를 다 지워주려고. 얼마가 들어도 되니까 내 아이의 학적부에 기록 남지 못하게. 진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 식으로 해고 네. 어쨌든 근데 아니, 바늘도둑도 아니지만 그 초기에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생하는 많은 형태가 10대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자기 과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크고. 네. 근데 그 과시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누가 되는 거 선생님. 예. 여교사방 이런 거. 예. 여자 선생님.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초등학교 동기들. 그러니까 얘가 중학생인데 자기 다녔던 학교에 뭐 동창생 예. 동기생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버전은 한국의 아이돌. 그래서 이제 말하는 뭐 아이브라든가 뭐 이 트와이스라든가 그 걸그룹들이 주로 타겟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엔터에서는 뭐 문제하고 이렇게 되게 된 거는 기술과 부모의 무관심과 사회적인 어떤 방임과 또 하나는 뭐냐면 공권력의 방임, 척법소년들입니다. 다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을 실제로 처벌해봤자 훈방이거나 네. 기껏해야 벌금도 안 나오고 그냥 보호 처분이거나. 이걸 잘 알고 있고 그 친구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배 형사님 그렇죠.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하니까. 그것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합쳐져 갖고 대한민국이 딥페이크의 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왕국이 돼버린 겁니다. 10대들한테. 이거는 뭐 어떤 식의 답변을 하실지 대충 예상이 가긴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일부 기사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나마 확보된 게 올해 초에 경찰청에서 보고한 게 132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진짜 부족한 게 많네요. 예.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찰청 지방 경찰청이 네. 17개거든요. 예.
말하는 이게 세종까지 포함하면은 그걸 17은 나눠 보십시오. 한뭐 8명, 8명. 7, 8명. 예. 예. 근데 그걸 인구수 비율로 하면 주로 서울, 경기나 뭐 인천 쪽에 많이 했다 하더라도 네. 20명, 30명, 20명도 안 되는 수준이죠. 각 지방청에. 건 맞네. 그죠. 60명 몰았다고 나머지 좀 있다고 하면은 네. 근데 아까 사이버 그 조직 자체는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거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수사하는 인력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지면 조주빈 같은 사건이 터지면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지방청 인력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못하죠. 그러고 이제 뭐냐면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 뭐 몇 개 경찰서마다 그래도 만든 경우 있는데 네. 문제는 이들의 그 질적 수사 능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께서 사이버 수사팀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저는 뭐 사실 그 되게 추상적이에요. 제 예. 머릿속에서는. 예. 어떤 분을 물어보면 해커들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수사하는 사람들이. 예, 해커들이겠지. 예, 그런 이미지가 영화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이버 수사팀이. 근데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라요. 예. 그 사기 같은 거 수사하던 사람이 네. 요즘은 사기가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이버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예. 그냥 저기 혹시 막 다른 범죄 혹시 독수리 타법 계시는 거 아니야? 막. 예. 그 정도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수사를 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하니까 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모아놓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가끔 가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조금 당황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팀이라고 하면 그래도 네. 뭐 해커 정도는 아니어도 그쵸. 시스템 구조 스트럭처 다 알고 막 했는데 그 아닌 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네. 서울경찰청이라든가 경기남부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력이 꽤 뛰어난 애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문제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건에 치여갖고 네. 감당을 못합니다. 네.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들한테 일이 너무 많고. 그건 또 약간 미연에 예방하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또 약간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은 엄청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비율적이네요. 현장에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이 대거로 확충돼서 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의지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겠네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일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저기 피해를 당했는데 이거 좀 수사 좀 해주시라고 하면은 힘든데 이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내가 특정하려면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폐기하는구나. 뺑뺑 돌아 그렇게 폐기도 되고 뺑뺑 돌아갖고 이분들이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조 모임 만들어서 자기가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진까지 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줘서 잡으라 달라고 하면 왜 피해자들이 하냐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피의자 특정이 뭐 제법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당연히 안 할 수는 없고. 강하게 경고를 하긴 했죠. 대통령.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상당수도 사실은 인하대방도 그렇고 서울대방도 그렇고 다른 데도 대부분 피해자들이 특정해서 가져간 겁니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잘했다. 이거를 그 자체는 되게 잘한 건데. 현실은 좀 씁쓸한 현실은 거죠. 예. 그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디를 빌려갖고 남동생 아이디 빌려갖고 그 보기 싫은 아주 그냥 끔찍한 그 영상들을 그거 돌아다니는 대화방에 들어가서 그들과 라포를 형성해서 끄집어내고 이 사람들이 함정 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런 성과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피해자들끼리도 모여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살길이죠. 살길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가해자들도 온라인에서 모입니까? 가해자들이 대책본부를 만들었다는데 무슨 대책을 자기들이. 거기서 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자기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법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도움을 달라. 저 학교폭력 디페이크 대책본부가 피해자 대책본부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대책이구나. 보시는 거죠. 단순 제작은 처벌 근거가 없음. 안심하시라. 그러네요. 그 밑에 그래서 뭐 판례 쭉 써주고 여기에 쓱 로펌 애들이 쓱 들어와 갖고 이렇게 다 써주 난 다음에 우리 로펌을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업을 하죠. 아니 그래도 돼요 법조인들이?
이런 아니, 돈 아무리 콩고물이 달콤해도 아니 근데 그건 로펌이 자기 영업하는 데인데 뭐라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자기네들이 와서 저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저 대책본부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느 로펌에 우리가 이 딥페이크 저기 잘한다. 소문 알려져가 거기로 또 이렇게. 자랑이다 자랑. 이건 진짜 망신당해야 돼요. 그런 회사는 진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서 이제 특히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이 좀 은근히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음란물 합성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한국 사이버 성범죄 대응센터 같은 민간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가족부의 관할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일단은 좀 접촉을 해서 네.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고 네.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걸 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 관심이 있어갖고 그거 좀 하는 것 같고 네. 각 지자체에 그러니까 특히 광역 지자체에서 그런 걸 도와주는 쪽도 몇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먼저는 여성가족부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촉을 먼저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경찰서에도 그냥 다 엉망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좀 관심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피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예, 이제 예.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예. 그 상황에서 또 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그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네. 시민단체 같은 게 또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면은 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괴로우시겠지만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아마 남자친구나 네. 있으면 도움을 좀 받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네. 이런 거 자기가 피해자가 됐다는 거 보면 너무나도 그 수치스럽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네. 그럼 뭐 내가 뭐 한거 떳떳한 아니에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예, 예, 하고 예, 예.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 도우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예. 그럼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지인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그럼 바로 말을 해줘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것은 예. 이럴 경우는 네. 그런 걸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것이 네 잘못이 아니고 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회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위로를 먼저 해줘야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접촉해봐도 도와주는 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위로를 해주고 같이 너가 도와줄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이게 지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서 네. 이거 어떡하지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전긍긍하다가 뭐 제3의 친구한테 이걸 뭐 털어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사이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도움의 그렇죠. 예.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자칫 나도 모르게 좀 재유포하는 게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나 본데 에디터들이 아까 뭐 텔레그램 CEO의 행태를 보아하건대 예. 텔레그램 이런 데서는 사실 별 신경을 안 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예. 아니죠. 이제 법이 없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법이 없을 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도 하고 하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이죠. 브라질. 브라질은 X랑 한바탕 붙었죠. 일론 머스크랑 붙어서. 예. 지금 엊그제부터인가 브라질은 X가 지금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 말고도 물론 통째로 이렇게 차단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도움 요청을 네.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이걸 방치했을 경우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이 광고 네. 화면을 삭제하겠다. 일부 기능을 삭제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플랫폼을 없앤다거나 차단하는 건 전체주의 국가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은 수익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로 이런 어떤 불법적이고 진짜 어떤 혐오스러운 걸로 수익을 얻으면 거기 그만큼 응당한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세밀한 근거를 만들어야겠네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 그 국회에서는 뭐 관심이 없으시니까 네. 계속 우리 시민들이 네. 압박을 해야죠. 그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하에서 네. 지금 텔레그램만 없앤다고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텔레그램 없애고 딴 거로 만들면 딴 데로 옮기면 그만이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짓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든 그 네. 결과적으로 결국은 수익인 거거든요. 네, 네. 니네들 수익을 줄이겠다.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장 얘들이 많이 하는 건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적인 어떤 그 이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을 막 붙여요. 예. 그거를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 메신저 플랫폼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면은 예, 여기저기 안 옮겨다니 손발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데 인간이 있습니까? 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예. 거라는 거죠. 예, 충분히 있죠. 일단은 뭐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관련자들 처벌 강화하겠다 이런 뭐 경고를 한 상황이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이런 몹쓸 악성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의 최신 진화판,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